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 뇌부자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도파민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재미, 흥미를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때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이거는 진화론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을 때 내가 원하는 이성과 만나는 데 성공했을 때 이럴 때 도파민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강화 물질, 강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좀 자극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마약, 그리고 오늘 얘기할 도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우리가 일상적인 경우에 겪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그때 한 도파민 수치가 한번 100이라고 해봐요. 엄청 굶었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한 150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담배 한번 태우기 시작하면 쉽게 끊지 못하잖아요. 니코틴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나오는 건 한 200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약도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코카인 같은 것들은 이제 한 400 정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필로폰 같은 경우는 정말 100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도박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서 30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도박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정말 맛있는 걸 먹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쾌락을 내가 원하면은 즉각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뇌가 한번 학습하고 나면은 야, 이렇게 재밌는 게 있는데 왜 안 해? 라고 계속 갈망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도박을 하면은 누구나 이 습관적 도박에서 이제 중독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 싶겠지만 그래도 중독에 좀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1번으로는 어쩔 수 없이 청소년분들, 어릴수록 더 취약합니다. 우리 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깊은 곳에서 도파민이 나오면은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어쨌든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계속 먹고 싶어도, 게임 계속 하고 싶어도 도중에 당연히 멈추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뇌에서 이런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거는 전두엽이라고 부르는 이 이마 부분에 있는 전두엽 중에서도 특히 전전두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그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브레이크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전두엽은 태어났을 때 가장 약한 부위고 20살까지도 계속해서 전두엽의 기능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충동 조절 능력이 약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분들은 사실, 그리고 대학생까지도 보면 우리가 완전 다 성인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충동 조절 기능이 한 30대, 40대에 비해서 더 약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10대, 20대 때 나는 다 컸다. 왜 내가 게임하는데 뭐라고 터치하냐 라고 부모님과 싸우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참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리면 어릴수록 특히 미성년자 시기에는 아직 뇌가 덜 성숙했기 때문에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문제가 어느 정도씩은 유전적인 기질을 띠고 있어요. 어떤 질환이든 간에 다 이 타고난 유전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타고난 기질적으로, 기질이란 건 말 그대로 타고나는 성격을 얘기하거든요. 자극 추구성,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거에서 흥미를 느껴서 계속 찾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도박 중독에 더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고난 자극 추구성 있으면 모두 다 그렇게 되냐? 이거 플러스 이제 우리가 위험 회피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좀 뭔가 또 위험한 거는 회피하고 불안을 쉽게 느끼는 분들은 중독에 그래도 덜 빠져들 수 있는데, 위험 회피성이 동시에 낮다. 이러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도박 중독에 빠져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삶을 되게 잘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사업도 확장을 잘하고 자기 영역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도박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박 중독의 유병률,
이제 전체 인구 중에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얼마 정도 되냐,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보면 한 2% 정도로 보통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5.5% 정도로 보고된 연구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도박 중독률이 확실히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도박 중독 부모에게서 자라난 자녀들은 보통 도박 중독 유병률이 한 8%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력이 없더라도 한 2% 정도는 걸릴 수 있는데,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한 8% 정도로 유병률이 올라가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지가 이런 도박 문제로 고생하는 걸 본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타고난 그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애초에 그 영역에 발을 들이는 거를 조금 더 조심해야겠죠. 우리나라는 그 어디보다도 열심히 사는 사회거든요. 학업 시간 제일 많고, 수면 시간은 제일 짧고, 노동 시간은 이제 몇 년 전부터 규제가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좀 많은 편이라는 평이 여전히 대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열심히 산 결과물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게 요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이제 무대 앞 노동과 무대 뒤 노동이라고 나눠서 부를 수 있거든요. 현대인들의 직역 대부분은 무대 뒤 노동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조상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하는 것들이 대부분 결과물이 눈앞에 보였을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은 농산물이 눈앞에 보이고, 사냥을 나가면은 보이고, 내가 파는 물건들, 내가 직접 만든 공산품이 내 눈앞에 보였겠죠. 그러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냈다, 내가 뭔가를 얻어냈다라는 어떤 성취감이라도 얻을 수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 대부분은 무대 뒤 노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시스템에 작은 부품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대체 이거를 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오는지, 내가 뭘 만들어냈는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일하는데도 뭔가 계속 공허해요. 공허한데 또 요즘은 SNS가 엄청나잖아요. 주변에서는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죠. 다 행복해 보이고,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공허하고, 이런 순간이 현대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고,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문화가 있고, 우리가 모두에게 이렇게 정해진 대로 살아라 라고 정해진 페르소나를 강요하는 게 우리나라가 제일 세거든요. 그러면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분명히 공허함이 강하게 찾아오는 시기가 생겨요. 이걸 뭐 중년의 위기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중년이 되기 전부터 나는 이렇게 정해진 대로 갇혀있는 대로 살기 싫다라고 마음속에서 크게 저항하는 시기가 오는데, 이때 우울이나 중독으로 빠져들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타고난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요즘 점점 더 심화되는 뭔가 정해진 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강요하는 시기, 열심히 살아도 행복감을 느끼기 힘든 환경들, 이런 것들이 도박 중독으로 조금 더 쉽게 이어지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